유럽은행 또 땡땡땡땡이 뭘까요? 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까요? 유럽은행이 쉽게 말하면 금리 내린답니다. 언제? 10월에 내린다. 10월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유럽 경제가 제조업 위축세로 성장 역풍에 직면해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유럽이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제조업이 위축이 되니까 성장이 역풍을 맞았다. 성장이 제대로 성장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는요, 지금 유럽의 기준금리가 3.65%입니다. 9월 12일 날 내렸습니다. 이날 0.6%포인트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도 지금 금리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거예요. 추가 인하. 추가 인하할 가능성 굉장히 높죠. 0.25%를 인하할지 또 B컷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시장에서는요. 유럽이 금리를 내린다고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유럽의 금리를 내린다고 이렇게 인식하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강세가 되겠죠. 달러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지금 미국은 10월에 0.5%포인트 금리 인하 없어. 정상 궤도대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0.5% 인하가 아니라 0.25% 인하하겠다는데 방점을 둔 거예요. 그렇다면 유럽은 금리를 더 많이 내릴 수 있고 미국은 덜 내릴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올라가겠죠. 실제로 달러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달러 인덱스 100.24였습니다. 9월 30일에 100.78입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달러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 주는데 이 6개 통화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6개예요. 그중에 유로화가 56.7% 차지합니다. 비중이. 근데 유로화가 금리를 내려요. 상대적으로 달러는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2022년 9월 27일 114.11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00.78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달러가 강세면 원화는요. 원화는 당연히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1320원까지 튀어올랐습니다. 1320원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어올랐죠. 이게 여러분 마감을 보세요. 마감. 9월 30일 마감을 보면 1307.8원이에요. 1307.8원이 1320원이 됐으니까 거의 말입니다. 12원 가까이 넘게 올랐잖아요. 12원 넘게. 달러가 굉장히 급등한 겁니다. 달러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올랐죠. 원화는 약세가 됐다는 거죠. 원화는 약세. 이것을 보면 요즘 세계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말입니다. 하루에도 10원, 20원씩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여러분 시장의 충격파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8월 23일에 1338.8달러가 9월 13일에 1329.1달러, 9월 30일에는 1307.8달러. 게다가 지금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에서는 1320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원달러 환율은요. 우하향할 겁니다. 우하향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내릴 거고요. 내년까지도 내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금리를 내릴 거지만 우리는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내리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리면 달러의 약세는 더 심화되니까 우하향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은요. 혹시나 블랙스완이 터지거나 회색 코뿔소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회색 코뿔소 중에 최대가 레바논이 이스라엘로부터 침공을 당하면서 어떻게 저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 또 예멘 후티 반군과 전쟁,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쟁 3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대단하죠. 3면전을 하면서도 지금 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간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꿀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전쟁이 확산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색 코뿔소가 더 커지는 것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입니다. 달러 엔은 더 올라가거든요. 엔화가 약세가 돼 가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143.88 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엔화는 죄송합니다. 달러화는 강해지는데 엔화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해질 겁니다. 저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은행 죄송합니다. 일본 총리는요. 기본적으로 금리 올려서 물가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엔화 강세를 추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들고 있으면 지금 급하게 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요. 여유자금으로 사신 거라면 오래 들고 있자 이런 생각이 그냥 들고 있자고요. 당연히 그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만큼 환율은 변동폭이 크고요. 시장의 변화도 굉장히 크니까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자. 그 말씀 또 드립니다.